아, 진짜 고객만 아니었으면 저 자식 진짜. 아, 내 영업만 안 했으면 진짜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위 프로파일러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세일즈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진상 고객이 많고 무례한 고객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 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시면 무례한 고객은 물론이고 무례한 사람까지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회피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하라고 해. 아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런 식의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죠. 불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침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대부분의 사고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회피하면 그만이고 예방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를 해야 된다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고 한다면, 혹은 협력사의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나의 월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무례하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편으로, 나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왜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고객은 왜 이렇게 나에게 예의가 없는 걸까요? 이 과정을 한번 저와 함께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객은 언제나 기대하고 언제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입니다. 여러분이 쌍꺼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쌍꺼풀밖에 안 보입니다. 코 수술을 하려고 조금 마음을 먹었어요. 코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신발을 사려고 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고객은 나의 피 같은 돈을 냈습니다. 혹은 돈을 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그런 고객들, 내 피 같은 돈을 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봐요. 그리고 듣고 싶은 방향으로만 보는 거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위험한 점, 단점, 안 좋은 점을 솔직하게 정도 영업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고객은 듣고 싶은 좋은 점만, 잘 될 것만, 더 좋아질 것만 보는 거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도 고객도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객은 고객의 심리대로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들었던 것 뿐이고 기대심에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만 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 단점을 말했지만 나는 단점을 내 스스로 말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도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판매하는 사람이고 고객은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객이 듣고 싶은 방향으로만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미 단서 조항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먼저 인정을 하세요. 고객이 듣고 싶은 건 일단 죄송하다는 말일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아마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을 진정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자, 두 번째 시작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고객이 왜 흥분했는지, 왜 무례해졌는지부터 잘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객이 나에게 컴플레인을 했는지 클레임을 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프로파일러님, 그 컴플레인이랑 클레임이랑 뭐 스펠링만 다르고 같은 뜻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컴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은 고객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감정에 의한 불만이나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불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의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비스가 불편해요. 등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감정적인 반응과 잘못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감정이 상한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서빙을 하는 점원이 혹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막대해요. 막 접시를 집어 던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불친절해요 라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다음번 음식 먹을 때 20% 할인되는 쿠폰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이 응대를 했다? 누굴 거지로 하나? 장난해요?
아마 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두 번째, 내가 했던 잘못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재발 방지까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레임이죠. 클레임 같은 경우는 제도, 정책 등에 근거해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금전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택배를 시켰는데 배송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파손됐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은 고객은 클레임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직원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배송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이럴 때는 정확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일단 고객님 이런 감정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으신 게 이 정도의 손해를 보셨는데 이 정도의 배상을 정확하게 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따라와야 클레임이 없어진다는 거죠. 고객은 무조건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때론 감정적인 사과를 원할 수도 있고 때론 인사나 감정적인 사과보다 정확한 보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객이 클레임을 걸었는지 컴플레인을 걸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 뒤에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로 응대를 하는 것이 불만이 가득하고 무례한 고객을 진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화난 고객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나를 되게 싫어했던 고객이 오히려 나의 충성 고객이 되고 소개를 해주는 소개 키맨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할게요. 바로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라입니다. 제가 24살, 25세 보험 영업을 하던 때였어요. 어린 나이에 보험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고객이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에 보험한다고 어떻게 되고 뭐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험 영업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상담 한번 하러 가긴 것도 힘들고 약속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저는 어린 나이에 영업을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누군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멀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더 큰 소리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고객과의 나와의 거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고객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업인인, 세일즈를 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나만 손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이란 직종을 선택을 했고 세일즈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이론을 깨닫고 그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좀 서운하게 했죠. 혹시 제가 어떤 면에서 불편했을까요? 심지어 저한테 보험 가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혹시 저한테 불편한 건 무엇이며 제가 술을 막 대접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주변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능력이 많고 이런데 네가 감히 나를 안 찾아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가입을 해줄 마음이 있었고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가장 친구 중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본인인데 보험을 시작한 김민성이 자기를 안 찾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험 가입해줬어. 그 사람이 나 힘들 때 먼저 찾아와줬어. 남들은 나랑 안 만나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먼저 와서 내가 먼저 도와줄게. 손 내밀어 줬어.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소문을 내고 그와 가까이 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저의 키맨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소개시켜주고 정말 많이 제가 보험에서 MDRT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일수록 빅마우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과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정말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라보자고요. 전 그동안 어렵고 어리고 무섭고 안 본 곳을 안 보려고 했거든요. 가까이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당면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꿀팁은 바로 그런 고객을 칭찬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남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
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내리까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월감 컴플렉스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 남들의 평가로서 낮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낮은 사람, 그러니까 나의 영업사원은 막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낮은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센스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낮추면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욕하고 무례하고 그 다음에 진상 고객들의 심리는 본인의 낮은 자존감을 상대방을 내리까르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게 없다고요? 자세히 보면 하나라도 칭찬할 게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어하는, 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분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이런 스킬을 사용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의 편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링컨이죠. 링컨이 본인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상임위원들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그들이 추천해준 책을 받아서 읽고 독후감까지 보냈습니다. 당신이 추천해준 책 덕분에 저는 인생의 좋은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쓰고 나니까 그 상임위원들이 링컨의 편이 됐다고 합니다. 힘들죠? 영업이라는 게 모두 힘듭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 기준에 무례하고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나의 멘탈을 그리고 나의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고객을 만나러 가시나요? 혹은 무례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출근길에 올랐나요? 영상을 보는 것도 좋고 제 이야기를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이 영상 다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고 저의 이야기 힐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소비 프로파일링을 해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영업을 그리고 연봉을 더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소비 프로파일러 쇼호스트 김민성이었습니다.